안녕하세요. 친절한 길자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페24 쇼핑몰에서 에디봇을 이용해서 상품 등록을 해볼 건데요. 에디봇은 에디봇 디자인과는 다릅니다. 에디봇 디자인은 쇼핑몰을 편집하는 기능이고요. 에디봇은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템플릿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토샵을 사용하지 않고도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서 상품 등록을 하실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스마트 모드에서 상품 관리, 상품 등록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프로 모드에서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에 상품 등록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는 스마트 모드에서 하도록 할게요. 스마트 모드에서 상품 관리, 상품 등록. 테스트로 이거는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수 미니 원피스. 그리고 판매가도 임의로 저는 100만원을 넣을 거고요. 요약 설명은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에디봇 작성이 있고 직접 작성이 있는데요. 직접 작성은 제가 예전에 상품 등록을 강의를 찍어서 올렸었어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포토샵으로 만든 이미지를 FTP나 아니면 여기 있는 파일 업로더로 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포토샵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지 않았을 경우 저희가 에디봇으로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어요. 에디봇 작성에 보시면은 에디봇으로 작성이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템플릿을 제공을 해요. 카페24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클릭을 해보면은 오른쪽에 스크롤바 내리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가능해요. 첫 번째 있는 거는 처음 사용하실 때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게 빈 페이지에 여러분이 페이지 구성을 하시는 거라서 처음에는 이런 템플릿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리뷰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이런 체크박스가 들어있는 디자인들도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 위에 제공 템플릿 옆에 보면 내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클릭을 하면은 아직 뭐 아무것도 없죠?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템플릿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게 되면은 그 템플릿이 완성본일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상품을 여기에 이미지만 교체해서 넣고 싶을 때 내가 다 만든 템플릿을 저장하면 이 내 템플릿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 템플릿에서 제가 하나 선택해서 한번 어떻게 에디봇을 사용하시면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희는 저는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메이드 바이 자체 제작. 그래서 사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업로드 버튼이나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여러분이 상세 페이지에 이제 들어갈 이런 이미지들이 있겠죠? 이 이미지를 전부 드래그해서 열기를 클릭을 합니다. 이 에디봇은 AI가 알아서 사진을 분류를 해서 이렇게 나눠줘요. 제가 일부러 원래 이거는 모델이 있는 이미지가 아닌데 모델 이미지가 없어서 저랑 옷이랑 합성을 해서 이렇게 일부러 넣었어요. 알아서 사람 얼굴이 있는 건 모델 이미지로 분류가 되고요. 색상 분류가 되고 상세 이미지가 분류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너무 얘가 예민하게 이거를 분류를 해서 같은 색인데 카키랑 크림으로 분류를 했어요. 저는 이거는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빼도록 할게요. 뒷모습이니까. 그럼 모델, 색상, 상세 이미지. 만약에 나는 이걸 쓰고 싶지 않다면 전부 다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이게 상세 페이지에서 노출되는 순서로 보셔야 해요. 그래서 먼저 순서를 잡아주시면 좋겠죠.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신 다음에 오른쪽을 볼게요. 대표 이미지와 추가 이미지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서 다 X를 합니다.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올린 이미지는요. 가로 세로 어떤 사이즈를 정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찍은 이미지의 사이즈란 말이죠. 그래서 가로 세로 비율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상품을 등록할 때 이렇게 AI가 분류한 이미지로 대표 이미지가 등록되면 어떻겠어요? 삐뚤빼뚤하게 대표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대표 이미지와 추가 이미지는 여러분이 지정한 사이즈로 만들어서 따로 등록을 해주시는 걸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X를 다 누르시고 이따가 따로 등록을 저는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 되셨다면 상세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에디봇이 나오고요. 저희가 등록한 이미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다 이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글자를 수정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글자는 쉬워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친절한 기자쌤, 저는 박기령 강사 뭐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made by 알아서 상호명이 들어가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글자가 나오는데 원래 글자는 여기서 직접 쓰시기보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문구를 미리 작성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샘플 예제로 가지고 왔어요. 이런 걸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빨라요. 그리고 이 글자의 글자체나 색상이나 이런 거는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글자체를 변경하실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글자 크기 변경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글자 색상 변경 가능합니다. 좀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글자 클릭했을 때 여기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바꿀 수 있고요. 글자 진하기, 굵기고요. 그리고 기울기, 밑줄, 가운데 줄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눌러보시고요. 이렇게 글자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좀 화면을 조금만 줄여볼게요. 이 아래 부분을 꼭 쓰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 템플릿에서. 그러면은 클릭하고 딜리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프레임 삭제까지 없어지고요. 프레임 간격 이렇게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나 여기도 글자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제 지울 수 있겠죠. 이렇게 지우거나 글자 바꾸실 수 있어요.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이제 이 아랫부분으로 넘어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텍스트를 누르면 글자를 또 쓸 수가 있어요. 이때 내가 작업한 부분에서 글자를 복사해서 여기에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추가로 글자가 들어갑니다. 글자 크기 키워주고요. 글자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해주고요. 잠시만요. 가운데 정렬 이제 맞네요. 그리고 밑으로 내렸을 때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이미지들 말고 나는 이 부분에 이미지를 또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추가한 이미지 말고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그럼 기존의 이미지를 한 번 더 드래그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내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추가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사진을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포토샵으로 내가 부분적으로 만든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 저는 이런 포토샵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하나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클릭해서 열기를 누르면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여기에 삽입이라는 데에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지죠. 사진을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넣어도 됩니다. 포토샵으로 만들어서. 자, 그러면 이미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그 옆에 보면 프레임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자, 이 이미지가 있고 이 아래에 이제 어떤 틀을 넣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지를 그냥 통으로 넣게 되면 가로 배열로는 놓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클릭해 보면은 1단, 2단, 3단 그리고 디자인도 이렇게 나와요. 리뷰나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고요. 기본에서 2단을 클릭해 보면은 여기 이렇게 가로로 2단 되어 있는 거 1단, 2단 합쳐진 거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넣어 볼게요. 이 2단 프레임을 드래그해서 여기에 삽입에 놓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다시 이미지로 가서 이번에는 기존 이미지를 넣어 볼게요.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놓고 여기 프레임에 들어가죠. 다시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놓고 그럼 프레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지금 저희는 이 색상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색상이 없는 프레임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쓰고 싶다면은 이 색상 디자인을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눌러보면은 기본 색상, 대표 색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색상 이 탭에서 저희는 이걸 쓰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 쓰고 싶다. 그러면 드래그해서 이렇게 여기에 삽입해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 색상도 바꿀 수가 있어요. 화이트가 아니라 흰색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색상은 이렇게 색상을 나타내는 디자인을 추가할 수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울게요. 이번에는 스티커라는 이걸 써볼 거예요. 스티커를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텍스트 타입과 그래픽 타입이 나옵니다. 그래픽은 그림으로 된 거를 넣는 거예요. 이런 선이나 이런 동그라미, 도형, 말풍선 같은 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으면 그림이 들어가게 되고요. 저는 텍스트 타입을 한번 써볼 거예요. 텍스트 타입에서 밑에 기본 요소가 있고 디자인 요소가 있는데 쭉 내리다 보면은 제가 이걸 봤을 때 쭉 내리다 보면은 이런 경고 있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밑으로 내리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10cm, 뭐 블랙, 핑크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건 가구나 의류나 이런 거에서 기장을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여기 안감이 있다는 걸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얘를 드래그해서 안에다 놓을 수도 있고요. 드래그해서 밖에다 놓을 수도 있어요. 방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 넣을 수도 있고요. 저는 안에다 넣을 거니까 드래그해서 이 안에다가 넣고 여기에서 안감 기침이 없어요. 이렇게 써주고 박스를 좀 늘려볼게요. 이렇게. 근데 좀 안 예쁘죠? 이건 이제 디자인을 해주면 돼요. 이 화살표도 색상을 바꿀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글자도 색상을 잘 보이게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좌우 반전을 해볼게요. 그래서 좌우 디스키를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드래그하면 이렇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글자체도 이게 너무 귀엽죠. 이 글자체도 다른 글자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스티커까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엔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은 실제로 카페14 서버에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나 이런 다른 곳에 올린 거를 이 안에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여기다가 넣어 볼 거예요. 자, 일단 저 유튜브를 좀 열어볼게요. 저는 제 영상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제 영상 중에 뭐 상품 등록 예전에 올렸던 강의를 올릴 거예요. 여기서 공유 버튼, 유튜브에서 복사를 클릭을 합니다. 당연히 상세 페이지에 이렇게 등록하기 이전에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상세 페이지로 옵니다. 에디봇으로 와서 동영상 버튼을 누를게요. 이렇게 나오죠? 이때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동영상이 들어갔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려면 상품 등록을 하신 다음에 재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상품 정보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맨 아래쪽에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누를 일은 없어요. 그래서 상품 정보 편집을 클릭을 합니다. 저는 이 기능이 너무 좋더라고요. 포토샵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표를 만드는 게 사실 포토샵에서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요. 근데 이 상품 정보 편집을 눌러보면은 에디봇 핏이라고 해요. 이렇게 표가 있고 이런 것도 클릭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지금 원피스를 등록하니까 알아서 에디봇이 원피스를 골라줬는데 여긴 점퍼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구라든가 생활용품이라서 이게 필요 없다 한다면 X 눌러서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다시 플러스 하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전 다시 원피스를 고를게요. 아래로 내려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옆에다 추가가 되고요. X를 누르면 취소. 아래쪽도 플러스를 누르면 추가, X를 누르면 취소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면 X를 눌러서 없애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내가 사이즈를 스몰 미디움이 아니다. 5566 이러면은 역시나 클릭하고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류에만 맞춤형은 아니에요.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이런 글씨들도 다 수정이 가능하고요. 착용 정보.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클릭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역시나 플러스, 아래쪽도 플러스, 그리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상세 정보. 이 부분도 빼거나 추가하거나 아니면 이 상세 정보 자체를 전부 다 없앨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통으로 없앨 수도 있지만 이쪽 위에 보시면은 이 상세 정보를 마이너스해서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류이기 때문에 다시 추가를 할게요. 상세 정보 추가. 그래서 이 부분을 편집을 잘 하셔서 사용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편집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상세 페이지 내부에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게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디스켓 모양이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면 임시 저장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볼게요. 영역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상단, 상세, 색상, 모델, 상품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드래그, 이 앞부분을 드래그 하셔야 돼요. 드래그해서 아예 이 영역 자체를 위아래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세 안에서 내가 이렇게 이미지의 순서들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미 다 순서대로 추가했는데 어떻게 바꾸지? 바로 여기였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영역 관리 클릭해서 상세에서 이렇게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완료를 누르면 순서가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버튼을 누르면 그냥 화면 이동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화면 확대 축소 이렇게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른쪽 위에를 볼게요. 여기에 저장이 있죠. 편집 완료가 있고 그렇죠? 여기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디스켓 모양하고는 다른 거예요. 뭐냐면 템플릿 저장. 이게 중요하죠. 내가 다 편집한 이 템플릿을 다음 상품에도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고 템플릿명에 의류 템플릿 이렇게 해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은 템플릿으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픈마켓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카페24에서 만든 이 상세 페이지를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11번가 뭐 옥션 같은 오픈마켓에 그대로 코드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코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클립보드 복사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코드가 나오죠? 복사 버튼을 클릭하면은 클립보드에 복사가 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복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 가셔서 이 코드로 등록하는 걸 하시면 카페24랑 똑같은 상세 페이지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이었고요. 저희는 그러면은 제가 다 에디봇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포토샵 없이도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았고요. 편집 완료를 누르면 이제 완료가 되고요. 요게 미리 보기예요. 미리 보기를 눌러서 한번 이제 등록됐을 때 상세 페이지를 먼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바일도 이렇게 나와요. 자, X 편집 완료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대표 이미지 부분이 남았어요. 에디봇 작성으로 이렇게 상세가 들어갔죠? 밑에 보면 대표 이미지, 추가 이미지가 나오고요. 500에 500. 여러분이 어떤 디자인을 쓰느냐에 따라 이 크기는 다 다를 수는 있어요. 제가 만든 이미지는 500에 500이니까 등록을 해볼게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대표 이미지에서 대표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추가 이미지는 이 대표 이미지 아래쪽에 추가로 등록되는 이미지예요. 플러스 해서 뭐 여러 장 있으면 더 좋겠죠? 열기 등록됐죠? 그리고 진열 상태, 판매 상태, 판매 다 돌리고요. 내가 등록할, 이거 없앨게요. 내가 등록할 카테고리를 고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오늘은 에디봇을 사용해서 등록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을 거고요. 혹시 이런 부분이 궁금하시다면은 전에 제가 올린 영상들을 제가 이 오른쪽에 링크를 달아 드릴게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상품 등록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확인. 자, 저희 쇼핑몰 바로 가기 버튼 클릭해서 여기 드레스 부분에서 등록이 됐죠? 클릭하면은 지금 이렇게 등록되어 있고 이렇게 추가 이미지 등록됐죠? 밑으로 내렸을 때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포토샵으로 이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에디봇을 쓰면은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밑으로 내렸을 때 아까 에디봇 핏을 이용해서 만든 표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에디봇을 이용해서 상품 등록을 해보았습니다. 자,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